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4년 만에 푸틴이 평양을 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공개가 됐어요. 자, 어떻게 공개됐느냐? 북한이 깠습니다. 정은이가 하루 만에 깠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 내용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실제 우리 정부도 이걸 지켜보고 관련돼서 회의까지 열었는데 이걸 북한이 하루 만에 깐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갔냐? 공식적으로 이게 명문화된 겁니다. 전쟁 땐 지체 없이 군사 원조된다는 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 사조입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 뭐라 써 있습니까? 제4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러시아와 북한이 실제 뭐 하는 겁니까? 서로 군사협력을 맺은 거예요. 실제 군대를 보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조약을 러시아와 북한이 맺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안보 외교에 있어서 가장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엇보다 하나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의 안보 경례 휴준까지 격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어떻게 됐냐? 넘어갔습니다. 1961년에 동맹적으로 복원이 된 거예요. 자, 내용을 보여드리면요. 자, 바로 이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거 1961년에 맺었었던 그 조약과 이번 2024년에 맺은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이 똑같아요.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 제공을 한다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대처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실제 대통령실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엄중 우려 규탄의 목소리를 냈고,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검토도 재검토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하고 실제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우리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걸 왜 지켜봐야 되냐면요. 좌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좌파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실제 이와 관련된 부분은요. 우리 국가의 외교와 안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예요. 굉장히 엄중한 문제입니다. 근데 좌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 왠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어제 이와 관련돼서 KBS도 첫 보도했고요. SBS도 첫 보도했고요. TV존 첫 보도했고요. 채널A도 첫 보도했고요. MBN도 첫 보도했습니다. 모든 뉴스를 이걸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JTBC는 첫 보도가 이겁니다. 해병대원. MBC도 뭡니까? 해병대원이에요. 얘네들은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 끌어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정쟁을 시켜가지고 실제 뭡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을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좌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죠.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다른 방송들에 비해서 지금 뭐 한다라는 겁니까? JTBC 이런 보도하고 있다고요. JTBC 또 해병대원 특검이에요. MBC 뭐라고요? 해병대원 특검이라고요.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할까요? 결국에는 오늘 민주당이 뭐합니까? 실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하기 때문입니다. 입법청문회. 그럼 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민주당 굳이 입법청문회 왜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해병대원 특검 니들 맘대로 망치 두들길 거 아닙니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도 실제 국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여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니들이 망치 두들길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뭐 하는 겁니까? 여론전 펼치는 거죠. 네? 어떻게든 윤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함이 있어서 압박을 주도록, 어떻게든 심리적으로 뭔가를 주도록, 정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여론전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겠습니까? 실제 지금 국회 내에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 외교 안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제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법 독주라고는 민주당 여기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방탄 작업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하려면 하세요. 하려면 하십시오. 자, 실제 어제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돼서 며칠 만에 단독 통과시켰냐면요. 8일 만에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8일 만에. 단 8일 걸렸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걸렸냐? 민주당이 장악한 과방위와 마찬가지로 숙려기간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법 폭거를 벌임에 있어서 과방위도 숙려기간 생략했고요. 지금 법사위도 숙려기간 생략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본회의에 계속해서 지들이 만든 법안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제 뭐 하느냐? 노란봉투법, 양곡법, 단독 상임 및 상정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100% 숙려기간 생략하겠죠. 분명히 그냥 막 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준 PD,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실제 범법행위 아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엄연히 따지면요, 현행법을 어기는 거예요. 현행법. 자, 왜냐? 제가 보여드립니다. 실제 우리 대한민국 국회법이라고 있어요. 국회법. 국회법 제59조 의안의 상정식이라고 있습니다. 뭐라 써 있습니까? 위원회는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이 언제라는 겁니까? 명시가 돼 있어요. 개정법은 15일, 재정법은 20일, 실제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 법률안 외의 의안은 20일, 이런 식으로 날짜가 특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날짜고 나발이고 국회법이고 나발이고 모든 법안을 실제 숙려기간 없이 모두 다 단독 통과시켰다라는 거예요. 엄연히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있는 각종 법들이 뭡니까?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 3법,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그리고 양곡법. 이거 모두 다 뭐 하는 겁니까?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겁니다. 21대 국회에서.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걸 22대 국회에 와서 또다시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법에 따른 뭐라고요? 20일 해야 돼요. 20일. 뭐라 써 있습니까? 제정 법률안, 전부 개정 법률안 및 폐지 법률안은요, 20일 동안 뭡니까? 숙려 절차가 필요해요. 20일 동안 법을 논의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20일이라는 과정을 민주당이 생략한 채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강행 통과시켰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폐기된 법률은 국회법에 따라 20일 동안 실제 과정들이 거쳐야 됩니다. 20일 동안 논의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요거 빼먹고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켰다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실제 현행법을 어긴 것이죠. 국회법 어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건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떤 짓까지 벌이고 있냐면요. 야, 이런 것까지 한대요. 폐기법안 부활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폐기법안 부활법. 자,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폐기된 법안법이 다시 상정이 되면 며칠 동안 숙려를 해야 된다고요? 20일 동안 숙려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민주당이요, 그거 없애겠대요, 신규 여러분들. 그거 없애겠답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린 대로 요게 있는데 이거 없애겠대요. 이거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입법 폭거를 계속해서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막 나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어제 민주당이 통과시킨 해병대원 특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지금 뭐 했다고요? 해병대원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통과시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행 통과시켰다라는 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지들 멋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민주당이 그동안 없었던 조약을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대통령실 압수수색해도 트집 못 잡게라는 세부 규정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신규 여러분들. 제가 실제 민주당이 만들어낸 해병대원 특검의 법안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제9조 수사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면요,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해서 인력적으로
더 나아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무실까지 구해가지고요. 20일 이후부터 뭡니까? 수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특별검사는요 20일 이후부터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만들겠다는 건 뭐냐면요 20일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뭐라는 겁니까? 해병대원 특검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준비도 안 끝났는데 바로 수사라는 겁니다. 바로 수사. 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최상병 특검 준비 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게 규정을 추가하자라고 제안한 겁니다. 근데 이걸 민주당이 받아줬어요. 네.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돼서 준비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수사부터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들? 네? 이 법안이 말이 된다고 보세요, 이게? 아니,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인력도 충원이 안 됐습니다. 사무실도 안 구했어. 근데 벌써부터 수사를 준비한다? 이게 무슨 동네 구멍가게냐고. 동네 구멍가게. 네? 그럼 제가 민주당한테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해도 문제 안 삼을 거예요? 검찰이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따르면 실제 독소정이 어떻게 있습니까? 특별검사 임명권도 사실상 민주당한테 있고 심지어는 언론 브리핑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라는 겁니까? 20일 수사 준비 나발이고 그 전부터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검찰이 이렇게 해도 문제 안 삼을 겁니까? 검찰이 이렇게 해도? 검찰도 특검과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하고 검찰도 특검과 마찬가지로 실제 수사팀이 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부터 검사 마음대로 추진해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지들이 받아주지 않을 것을 지금 오히려 지들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이 이러면 이럴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법안 안에 어떤 문제점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행법에 어떤 것이 위반되는지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무조건 스트레스 받고 화만 낼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역이용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되게 센 척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센 척을 하고 있느냐? 실제적으로 뭐 청문회도 열고 있고요. 실제 업무보고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제 민주당이 법사위를 열어서 뭐 법무부, 감사원, 공처 이런 업무보고 받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실제 업무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뭐 개딸 여러분들이나 민주당 여러분들이 되게 환호를 하고 있어요. 뭔가 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실제 윤석열 정부에 일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의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똥줄이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똥줄이 타는지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 잘 보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내면 지는 거라고요. 자, 실제 누가 화를 내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보세요.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뒤로 잡아지지 말고 공손하게 해요. 제가 말씀 어디서 그렇게 버렸다는 게 당신들이 사람들 불러서 조사할 때 그 태도를 버리란 말이에요. 지금은 검찰도 그러지 않아. 하세요.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자꾸 막으시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쉽지가 미안합니다. 않습니다. 해보세요. 총장 건방 여보시오. 답변해보세요. 또 공직자도 국민입니다. 저희도 인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뒤로 딱 고쳐가지고 또 그만이 대도 아니에요? 제가 뒤로 안 앉아 있었습니다. 오해됐어요. 지금 당겼어요. 여기 이렇게 있다가요. 이런 거 땡긴 거 이렇게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셨는지. 자, 아무튼 우리가 4년을 지켜볼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누가 욱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바로 박지원이가 지금 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 별걸로 트지 잦았죠. 네? 의자 어떻게 앉았냐, 뭐 땡겨 앉았냐, 안 앉았냐, 왜 별걸로 트집을 다 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민주당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잘 보세요.
그동안 민주당이 감사원을 향해서 얼마나 난리를 부렸습니까? 뭐 권력의 사냥개가 됐다라면서 사퇴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심지어 그중에서 좌파들이 타겟을 노렸던 건 누구냐면요. 바로 유봉호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실제 민주당이 공처에 고발까지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공처에 고발이 당했기 때문에 지금 좌파들이 주장하는 건 무엇이냐? 어떻게 공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감사원의 사무총장을 일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게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였냐면요. 실제 후임 사무총장을 임명한 겁니다. 누구? 최달령 신임 사무총장.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대로 어떤 겁니까? 그 최달령 시민 사무총장이 이렇게 박지원과 일전을 벌인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일전을 벌임에 있어서 한치도 물러섬 없이 일전을 벌였다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민주당이 억지를 부려도 너무 억지를 부리기 때문이죠. 자, 이게 바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국무위원들의 모습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함께 일하는 그분들의 모습이다. 라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실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다고요? 오늘 뭐 입법 청문회를 한대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증인을 15명 채택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 여기에 지금 편향된 언론들이 여론을 띄워주고 있고 실제 지금 개딸들과 좌파들이 여기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건덕지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생채기 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니들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들 거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걸 역이용하자. 라고 말씀을 드려봤던 것입니다. 즉,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추후에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다시 밀어붙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 니들이 과거에 이러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오히려 반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과연 민주당이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우리 개딸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허위 인터뷰로 인한 김만배 신앙님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이게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 김만배 신앙님이 구속됐어요. 김만배 또 들어갔습니다, 신규 여러분들. 김만배.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까? 이들이 구속당했고 더 나아가 이들이 허위 인터뷰를 했던 그 매체가 어딥니까? 바로 뉴스타파죠. 뉴스타파. 그리고 이런 뉴스타파의 보도를 실제 자신의 SNS에 공유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몇 명한테 했다고요? 몇 명한테? 무려 475만 명한테 뿌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는 뭐라는 겁니까? 이걸 언론들보다 더 빨랐다 말씀드렸어요. 실제 중앙 일간지가 아직 보도도 안 했는데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자마자 1시간 만에 자신의 기사에 SNS에 올렸던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뉴스타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같이 뉴스타파를 보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만배 신앙님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타겟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뉴스타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검찰이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했습니까? 뉴스타파 대표에 대해 소환 조사했습니다. 왜냐?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보도 이게 빨리 보도된 거예요? 아닙니다. 뉴스타파가요 묵혀놨던 거예요. 원래는 2021년 9월에 이루어진 인터뷰를 2022년 대선 사흘 전에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뭐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와 똑같은 겁니다. 서울의 소리도 어땠습니까? 실제 촬영은 진작에 해놓고 함정 몰카는 진작에 파놓고 먹이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들기만을 기다렸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공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이 벌인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단순히 김만배 신앙님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까지? 뉴스타파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민주당과 연관성 있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슬픈 건 무엇이냐면요. 이재명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자, 왜냐? 이재명이 뉴스타파를 되게 사랑해요. 되게 사랑합니다. 자, 왜 사랑하냐? 앞서 보여드린 대로 공유를 했어요. 공유. 몇 명한테? 475만 명한테. 심지어 최근에도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뉴스타파가 어떤 보도하고 있습니까? 실제 이재명을 옹호해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이요. 그와 관련된 보도를요. 자신의 SNS에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공유했어. 최근까지도. 그런데
지금 이런 뉴스타파와 관련돼서 실제 신앙리 김만배가 구속이 되었고 뉴스타파 대소가 소환되어서 조만간에 검찰 수사 또 받아야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뉴스타파 보도가 어떻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야,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랑 이재명은요, 이제부터 볼 뉴스가 없겠어. 네? 볼 뉴스가 없겠어. 특히 이재명이 그렇게 사랑한 뉴스타파가 조만간에 막을 내리게 되고 실제 관련자들이 구속이 되면요, 이재명 뭐 하겠습니까? 더 이상 공유할 수 있는 뉴스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되는 거죠. 뭐와 관련돼서 그동안 왜곡됐던 것이 왜곡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감추고 싶었던 뉴스들이 감추어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오히려 역풍 맞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소리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많이 늦었어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많이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네, 많이 늦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려요. 해주겠지, 해줄 거야가 아니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 이 과정 속에서도요, 정말 우리 우파 단체장분들이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요. 실제 우파 법조인들이 노력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정말 뒤편에서 노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런 결과물들이 하나 나타내고 있다.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 하나로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